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2권 전쟁과 사랑. 재선의 길이 열리는 이승만. 육군총장 비서실장 안광호 대령은 새벽 3시쯤 이종찬 총장을 관사로 찾아가 참모회의의 결정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오늘 현재 육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고? 라고 반문하더니 웃더라고 한다. 안광호는 그 참모회의를 누가 소집했고 누가 이계대대의 부산 파병을 제안했을까? 왜 이용문 작전국장은 참석하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지니고 다녔다. 그는 이종찬 총장과 함께 미국 참모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물어봤다. 그 회의는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이종찬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박정희 그 사람은 인물이야 라고 했다. 안광호가 동감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총장은 어떤 점이 그렇더냐 라고 되물었다. 그날 밤 박정희 대령의 표정을 보니 그가 명령만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때나 유재흥 차장이 부산 파병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때 흔들림이 없더군요. 저는 박정희는 청탁을 같이 들이마실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봤네. 이 참모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평 정보국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박정희 대령이었다 라고 증언했다. 파병 문제가 의제였으니 작전국장을 대리한 박정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당시 이승만을 실각시킬 목적의 군대 동원에 대해서는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작전과장 유원식 중령은 박정희 대령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이종찬, 이용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의제만 상정해놓고 회의에서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다. 대령으로서는 회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단독으로 이런 중대한 회의를 소집했을 일은 없다. 그는 이용문 국장이든 이종찬 총장이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다. 파병이 결의되려면 이종찬 총장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했는데 이날 그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다면 이용문 국장이라도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는 자리를 피했다. 이 국장은 아마도 박정희 대령으로 하여금 의제를 상정시켜 참모회의의 분위기를 떠보려 했을 것이다. 그날 밤 참모회의 의장이 된 유재흥 차장은 그 며칠 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이었다. 육본에서 지금 흥사단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 항명한 이종찬 총장을 포살해야 해. 불발로 끝난 이날 참모회의는 박정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육본이 이계대대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이승만의 계엄군 헌병 2개 중대를 접수해버렸다면 거의 틀림없이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야당을 탄압하던 물리력이 사라지면 국회가 정상화되어 간선으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을 것이다. 미국 측도 그런 군사 개입이 신속하게 충돌 없이 성공하면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추인해버렸을 것이다. 그때 육본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었고 그 상황의 한복판에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때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뒤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무덤까지 갔다. 훗날 닉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를 자동적으로 녹음하도록 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게 약점이 되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혼인하는 것을 본 박정희는 경멸조로 말했다고 한다. 닉슨, 그자는 회고록 쓸 일이 있었나? 회고록을 쓸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녹음을 했는가란 말인데 박정희는 회고록을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개조된 대한민국이 바로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육본 심야회의 며칠 뒤인 6월 4일 미국 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 이날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이런 유지의 지시를 했다.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미국과 유엔의 이익과 합치된다고 우리는 결론 내렸다. 이승만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혀야 그는 국내외에서 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택상 총리와 협조하여 총리가 제안한 타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라. 장택상의 타협안이란 이승만 측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제 개헌안 중 직선제와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제3의 개헌안을 가리킨다. 사실상 직선제 개헌안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정부의 이승만 지지는 6월 4일 애치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회의를 주재한 뒤 결정한 것이다. 이 결론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을 비롯한 군부의 견해를 많이 반영했다. 요컨대 유엔군이 직접 이승만 제거에 나서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갖고 있고, 우선은 미국 대사관과 미군이 객관적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승만과 야당 사이의 타협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이 타협이란 이승만의 재집권을 가능케 할 발췌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이용문, 박정희 계열과 미국에 희망을 걸고 있던 야당 세력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만 자력 돌파가 불가능한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본국 출장에서 부산 임시 수도로 귀임한 무초 주한 미국 대사는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하고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그는 다음날 신익희 국회의장을 찾아갔다. 무초는 이제는 양쪽이 조금씩 양보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세가 자기 편으로 기울었음을 간파하고 더욱 강공으로 나왔다. 6월 12일 친여단체가 주최하는 반민족 국회 해산 국민총궐기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시위 군중은 국회를 외세의 앞잡이라고 규탄하고 외국에 의한 내정 간섭의 배격을 외쳤다. 군중은 미 대사관 건물과 경남도청 건물에 있던 국회로 돌입하려 했으나 저지됐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이승만 재선을 눈감아주는 대신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승만의 정치 공작을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범석 내무장관을 반미 강경파로 규정, 그와 족청 세력을 이승만으로부터 떼내는 정치 공작을 시작한다. 미국은 이를 이승만 정권의 순화라고 개념 규정했다. (1952년 6월 21일) 장택상 총리가 조직한 신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사실상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인 발췌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택상 총리 측은 이런 말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전국의 혼란이 계속되면 미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하고 군정을 실시하려 할 것이다. 군정보다는 발췌 개헌이 낫지 않은가? 도간에 든 쥐를 잡으려고 독까지 깰 수는 없지 않은가? 6월 24일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는 이승만과 요담한 뒤 그 내용을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을 경유해 미 국방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문에 따르면 이승만은 야당은 미국 측이 자신들을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불평했다고 한다. 이승만은 또 국회를 해산하지 말라는 미국 측의 요청을 어떻게 하든지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색을 냈다. 이 대통령은 또 신태영 국방장관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후임자를 찾고 있다. 손우원일 해군 참모총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벤플리트 사령관은 손 제독이면 저도 좋습니다 라고 했다. 벤플리트는 대통령은 자신에 넘쳐 있었고 결국은 이번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했다. 국회에서의 개헌안 포고일에 다가오고 있던 6월 25일 미 합참은 흥미있는 전문을 도쿄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에게 내려보낸다. 지금의 한국 정세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악화돼 유엔군의 군사작전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라. 그러한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유엔의 한국위원회, 주한 미국 대사관, 유엔군 사령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승만이 거절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한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내정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한다. 미국 정부가 동의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첫째, 한국군의 육군 참모총장에게 육군과 경찰 및 유사 군사단체의 모든 병력을 장악하게 한 다음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정책상 한국군만 동원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군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주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며 조속히 민간 정부로 복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한국 육군의 참모총장을 믿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하라. 이 지시는 실시 준비 명령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의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 클라크가 작성한 계획은 합참으로부터 지시받은 기준을 다소 수정한 것이었다. 즉, 군사개입의 주체를 한국군에서 유엔군으로 바꿨다. 클라크는 만약 한국군을 그런 목적으로 동원했다가는 내전의 위험성이 생긴다 라고 지적했다.
이승만을 몇 가지 구실을 붙여 서울로 유인한 다음 그 사이 유엔군이 부산 임시수도에 진주하여 이승만의 독재적 행동을 도와준 50명에서 100명의 인사를 체포하고 이승만의 추인을 받는다. 만약 그가 추인을 거부하면 장택상 총리에게 이를 요구한다. 총리도 추인을 거부하면 유엔군 사령부 아래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군정을 실시한다. 클라크는 이 계획안을 7월 5일 미 합참에 보냈다. 그 하루 전에 국회는 장택상 총리가 제안한 발췌 개헌안을 163명의 기립 찬성, 기권 3표로 가결시킴으로써 이승만에게 굴복하고 재선의 길을 터줬다. 따라서 미군에 의한 비상조치에 필요성이 해소된 다음에 비상계획안이 올라간 것이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이승만의 재집권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계속 강경론을 펴니까 마지못해 따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유인하여 납치한다는 과격한 내용을 담은 이 계획은 합참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붙들고 늘어질 때마다 꺼내보는 문서가 된다. 부산 정치파동은 그 뒤 우리나라에서 계속되는 정쟁의 전형이 되었다. 즉, 집권자의 독주를 야당이 공격하면 집권자는 미국의 앞잡이라고 야당을 공격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식 정치 이념을 잘 따르는 야당을 지원하는 척하지만 집권자가 상황을 장악하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런 독재와 사대주의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은 주체적 정치 철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해 본 적이 거의 없는 나라의 정치 문화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에 성공하자 7월 22일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을 해임하고 3군 단장 백선엽 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은 인사원 백신임 총장에게 그간 퍽 위태로웠어 라고 말했다. 이용문 국장은 수도사단장으로 나가고 장창국 준장이 들어왔다. 반이승만 입장이 강했던 김종평 준장은 제주도 훈련소 부소장으로 좌천됐다. 박정희 대령은 유임됐다. 그는 아직 이용문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미군은 이종찬이 국내에 남아있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미국 참모대학에 유학하도록 주선했다. 이용문은 이 임식에서 작전국 직원들에게 군인은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로써 박정희는 이종찬, 이용문과 헤어지게 된다. 자존심이 강한 박정희가 그래도 높게 평가한 두 선배 장군이 이용문, 이종찬이었다. 이용문이 일찍 죽지 않고 이종찬이 적극적이었으면 박정희는 군사 구테타의 지도자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용문은 거침이 없이 활달하고 이종찬은 강직한 사람이었다. 박정희는 겉으로는 강직한 모습이지만 아주 유연한 정신을 품고 있는 이였다. 이용문과 박정희는 규칙을 부수면서도 이 세상을 개조해보겠다는 야심을 지녔으나 이종찬은 군인으로서의 윤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당시 한국군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과 식견을 지녔을 세 사람이 육군의 명령 계통을 장악하고 있을 때 쿠데타의 기회는 이렇게 왔다가 스쳐 지나갔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지만 박정희에게는 다시 온다. 5.16 쿠데타 때 미국의 태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의 이 경험은 산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